장벽만 튼튼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근각질만 잘 떨어뜨려도 이렇게 개선이 되셨어요. 3주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안녕하세요, 비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 그 홈케어 코칭 하신 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홈케어 코칭 하신 분, 이게 사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 피부와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 홈케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영상 사연의 주인공은 또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좁쌀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있고 피부가 얇아서 민감한 편, 그리고 얼굴 열감도 많고 홍조, 모공, 총체적으로 좀 예민하면서 피부가 홍조, 열감 많은 피부에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다음에 클렌징 같은 경우는 화장했을 때는 클렌징 밀크랑 약산성 클렌저를 쓰신다고 하셨고요. 속건조가 심할 때는 클렌징 밀크 약산성, 아침에는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씻는다고 합니다. 화장은 주 3에서 5일 정도 한다고 하세요. 이제까지 받아본 관리로는 20대 초반부터 좁쌀 여드름이 났기 때문에 피부과 압출도 꾸준히 다니시고 토닝, 그리고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좀 얇아지셨다고 해요. 30대에는 압출 진정 한 번씩 다니다가 30대 중반부터 좁쌀 여드름이 좀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얼굴이 또 뒤집어졌다고 하시거든요. 여드름이 30대 중반에는 안 나다가 수영을 다니고 이 얼굴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고요. 오일로 얼굴 마사지를 하면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신다고 했고, 알로에 젤을 도톰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스킨 적신 솜에 15분, 수분 열감에 좋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좋아지는 건 모르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스킨 에센스 2번, 그리고 이 속건조가 있다 보니까 수분크림을 2번 덧바른다고 되어 있으세요. 자, 이분의 가장 고민은 오후에는 얼굴이 번들거리는 편인데 속은 또 건조하대요. 건조하다고 유분기 있는 제품을 바르면 좁쌀 여드름이 나고, 수분이 있는 제품은 뭔가 부족하고, 정말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좁쌀 여드름을 짜면 노란 애들이 굳어 있다고 해요. 좁쌀 여드름을 없애고 싶은데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고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속은 건조한데 또 유분이 좀 있는 걸 쓰면 좁쌀 여드름이 또 올라오고, 또 오후 되면 기름이 많고, 이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 피부 진단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자, 정상적인 피부일 때를 보면 모공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 있을 때 피부를 보면 모공이 좀 커 보여요. 자,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되면 모공을 열어서 피지를 많이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은 열과 항상 같이 동반해서 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염증과 열이 지금 피부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모공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문제 있을 때 보면 모공이 좀 커 보이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공이 그렇게 큰 모공은 아니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나긴 하지만 피지 문제의 좁쌀인지 아니면 건조해서 나는 좁쌀인지 이걸 조금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피부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피부는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해서 오일리한 피부, 드라이한 피부 중 D타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민하시니까 센시티브 D, S 중에서도 장벽이 무너진 S3 타입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제가 처방드린 거는 집에서 앰플, 엑소점이나 이런 앰플 관리까지 병행해 주시면 빠르게 개선이 되는데, 그건 힘들어서 딱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일단 좁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 효소 클렌저, 그리고 림뷰의 튼튼 크림과 탄생 크림, 그리고 모공 샤워, 이렇게 4가지를 처방 드렸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한데 각질 제거를 해도 되나요? 네, 물론 안 되죠. 물론 안 되지만 우리 이런 피부 같은 경우도 좁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각질은 잘 떨어뜨려 줘야 돼요. 대신 아하나, 바하나 아니면 약초필 같이 굉장히 강한 필링은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매일매일 클렌저를 이용해서 죽은 각질을 떨어뜨리는 제품을 처방드렸는데요. 각질 제거해도 되나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소 클렌저 중에서 우리 거품 엄청 많이 나는 거 있죠. 그건 아무래도 계면 활성제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면 활성제의 영향이 없는 제품, 거품이 나지 않아요. 이 클렌저는. 그리고 파 성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물 보습막도 씌워주면서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효소 클렌저 같은 경우는 죽은 각질만 잘 떨어뜨려주는 자극이 제일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의 파 성분, 그리고 죽은 각질만 마일드하게 잘 떨어뜨리는 효소 클렌저를 각질 제거로 선택해서 처방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방하는 크림이 3종이 있는데 다 역할이 틀려요. 하나는 피지를 조절해주고, 하나는 우리 정상 피부들, 그리고 우리 여드름 피부지만 피지가 많아도 우리 피부에 지질 성분은 꼭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질 성분을 잘 채워주지만 제형은 무겁지 않는 로션 타입의 튼튼 크림, 그리고 피부가 보호막이 굉장히 약하거나 건조하거나 장벽이 무너져 있을 경우는 피부를 대신해서 보호해주는 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의 연고 타입이지만 모공을 막지 않는 재생크림,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분은 피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튼튼 크림, 그리고 장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생 크림, 이렇게 처방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쨌든 피지가 뿜뿜 나와서 모공 사이사이에 많이 피지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공을 좀 비울 수 있는 모공 샤워를 처방해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 쓰시고 이제 후기 적어 주신 건데 모공 샤워가 각질을 좀 없애주고 되게 개운하긴 한데 좀 뭐가 뾰루지가 하나 올라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뾰루지는 이 팩 때문에 올라온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올라올 애가 조금 활성화돼서, 왜냐하면 모공을 비워주는 팩을 했더니 항염이 있는 기능은 뾰루지가 오히려 더 짜기 쉽게끔 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2회차. 2회차는 굉장히 아직까지 볼 쪽은 좀 붉은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3회차 사진입니다. 네. 일단은 이분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장벽만 튼튼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각질만 잘 떨어뜨려도 이렇게 개선이 되셨어요. 3주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피부가 속건조가 있다는 것은 피부 장벽에 잘 수분을 못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 피부들 같은 경우도 속건조가 있을 때는 너무 가벼운 제형의 알로에 젤이라든지 이런 제형의 크림만 발라서는 안 되고요. 튼튼 크림처럼 지질 성분을 잘 채워주지만 조금은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속건조가 예방이 되고요. 혹시 여드름이나 피부 고민이 있다면 저희 상담할 수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케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처방도 드리고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부 상태를 보면서 피드백 주니까요. 꼭 남겨주세요. 자, 오늘 피부 어떠셨나요? 이렇게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3가지 루틴만으로도 한번 사용하셔서 피부 개선을 좀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